며느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애는 내가 데려갔다. 이 한 문장이 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쿵,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제 손으로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담임 선생님과 오늘 일과에 대해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도 사라진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눈앞이 새하얘지고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애는 내가 데려갔다. 내가 엄마 노릇을 못하니까. 세상에. 이건 시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발신인이 시어머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제 동의 없이 데려갔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 문자의 내용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엄마 노릇을 못하니까. 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맴도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한 시작은 시어머니의 끝없는 육아 간섭과 통제를 향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의 육아 간섭은 도를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당신의 기준에 맞춰져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입힐 옷 하나도 무조건 시어머니가 직접 골라주셔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기인데 이렇게 얇게 입히면 감기 걸린다며 제가 고른 옷을 벗기고 당신이 사주신 두꺼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유식 재료부터 식단, 심지어 먹이는 시간까지 시어머니의 철저한 검사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소고기는 꼭 한우로만 먹여야 한다. 이유식은 꼭 아침 7시에 먹여야 키가 큰다 등 당신만의 육아 지침을 강요하셨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도 당신이 정해주신 곳으로 가야 했고, 당신의 지인에게 추천받은 한약까지 먹이려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교육 방식, 장난감 선택, 심지어 아이와 제가 보내는 시간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제 모든 육아 방식을 비난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를 너무 자유롭게 키워서 탈이다. 내 방식대로 키워야 애가 바르게 자란다는 말은 저를 무능한 엄마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애가 감기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얇게 입혔니? 엄마가 돼서 그것도 몰라? 이유식에 소고기가 부족한 것 같구나. 단백질을 더 먹여야지. 애가 너무 말랐어. 이 병원은 너무 멀잖아. 우리 동네 소아과가 훨씬 잘 본다. 거기로 데려가. 그 장난감은 애들 정서에 안 좋다. 내가 사준 인형이 훨씬 교육적이야. 매일같이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과 통제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아이를 제 방식대로 키울 자유조차 없다는 현실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인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고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드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저 사소한 문제였을 뿐 저희 답답한 마음과 고통은 전혀 이해받지 못한 채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로 쌓여만 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우리 아이 어디 데려가신 거예요? 저한테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손주 데려가는 게 뭐가 문제니?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내가 데려온 거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애를 제대로 보살피겠어?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고 적반하장격인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이 애는 내 아들 자식이기도 하다. 내 피가 흐르는 소중한 손주를 내가 데려가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니니? 내가 무슨 상관이야? 순간 제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지만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성의 끈을 붙잡고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모든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와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수많은 육아 지시 문자들, 제가 애써 침착하게 보냈던 답장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화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아이의 옷, 음식, 병원 방문, 교육 방식에 대한 시어머니의 부당한 간섭이 담긴 모든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날짜와 함께 차곡차곡 보관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선생님과의 상담 기록 중 시어머니에 대한 내용까지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시어머니의 과도하고 부당한 육아 간섭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이 언젠가 시어머니의 행동을 멈추게 할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저는 차분하게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오늘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꼼꼼하게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 제가 참고 지내야 했던 일방적인 지시들, 그리고 오늘 아이를 제 허락 없이 데려갔다는 충격적인 문자까지 하나하나 남편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보, 당신 엄마는 그냥 손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어. 이건 단순한 간섭을 넘어선 명백한 월권 행위이고 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남편은 제가 보여준 증거들과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사실은 저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그리고 오늘 사건이 얼마나 명백하게 선을 넘은 행동이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한 듯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더불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정말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을 줄은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차분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 문제는 전적으로 부모인 저희가 결정할 것입니다. 어머님의 일방적인 간섭과 통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지 않고 제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내 손주를 데려간 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내가 내 애를 키워줬으면 키워줬지. 피해를 준 것도 없지 않니? 그때 남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허락 없이 아이를 데려가는 건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예전에도 몰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여러 번 시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몰래 어린이집에 찾아갔다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전에도 몇 번이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며 막아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실에 저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단순한 간섭이나 애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통제와 집착, 그리고 저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아이 문제는 전적으로 부모인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일방적인 간섭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양육 방식과 교육 방향은 저희 부부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에게 먼저 상의해 주시고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부당한 간섭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영상은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